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개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선 경찰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검사 회의와의 비교를 하지만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경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3개 정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기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3번째. 마이크 좀 켜시고. SBS 김상민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장관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총경회의가 휴일에 개최가 되었고 그런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대기 발령 조치가 될 정도로 일단 통제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과하시지 않은가, 그런 센 발언이 오히려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일부 언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명백하게 제가 평검사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위계 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하내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 장관의 치안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바로 경찰국이고 그 업무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개별 법령에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것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34조에 있는 치안 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이 조직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조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네, 또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줄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윤수환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미 경찰청에서 이제 엄중 조치하겠다, 서장 회의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급하게 오늘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시게 된 배경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독립외청인 경찰청에서 스스로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쿠데타라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게 오히려 그 경찰 내부의 어떤 갈등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질문하신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가 지금 그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야권이나 일부 지금 총경회의나 또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4조입니다. 그 34조에 치안 업무가 있다가 빠졌다는 등 뭐 어떻다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34조에 의해서도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안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경찰 직무법이든가요? 경찰공무원법. 그런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그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권,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경찰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권, 이러한 일들만 하도록 명시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규정에 딱 정확히 7가지인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만을 하는 것이 경찰국인데, 마치 이 경찰국이 치안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경찰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것처럼 전혀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만들지도 않는 조직에 대해서 뭐하러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대해서 여기 네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한겨레 신문의 전종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연합뉴스 기자와 이 얘기에서 장관님께서 국가공무원법상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형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게 없으신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관님께서 이제 형사처벌로까지 나가게 되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사자 쪽의 그런 장관님의 뜻을 이게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전하셨습니까?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좀 네 번째 질문 기자분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의 사지원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 하시면서 경찰청이랑 행안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안부를 언급을 하셨는데 경찰청의 후속 조치 외에도 행안부에서 이 사태 관련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대기 발령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뭐 치안 정책관실을 통해서라든 경찰청이랑 좀 소통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아까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입장은 이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관계, 경찰국이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리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별히 경찰청 윤희근 후보자나 그 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뭐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또 할 사안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번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입니다. 경찰국이 치안 사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내일 이제 국무회에 상정되는 그 경찰국 직제안 신설에서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지 딱딱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도 딱딱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고요. 주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규칙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부가 우려하는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는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휘규칙이 뭐 조문이 많지도 않아요. 한 1, 2분이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 지금 행안부 경찰국,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경찰을 뭐 통제하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지휘규칙도 내용 자체가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SBS 김상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정 출신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청장 후보자께서도 경찰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특정 출신을 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분들을 엮을 만한 공통점을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이번 경찰서장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한테 뭐 특별히 보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그 경찰서장들 모임 취재를 해보시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